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자, 오늘은요 종합평가 실전 모의고사 3회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겨울이 돼서 김장 김치를 어떻게 해요? 만들다, 만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만들어요, 만들었어요. 선생님, 여기 없는데요? 자, 김치를 만들다 라는 말로요 담그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요 이것이 앗었어요로 얘기하면요 담갔다, 담갔어요. 이것을 다시 찾아보도록 합시다. 담갔다, 이런 표현이 있네요. 자, 고향의 가족에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가족에게 어떻게 해요? 주다 라는 표현이 있으면 되는데 고향에 있습니다. 그래서요 보내다 라는 표현을 쓰면 되겠죠. 고향의 가족에게 보낼 선물을 준비했다. 한류 때문에 한국의 드라마가 많이 수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라는 표현을 쓰면 되는데 여기에 없어요. 뭘 대신 쓸 수 있을까요? 활발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영화관에 사람이 많은 걸 봤어요. 그리고 영화가 재미있을 것 같아요 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에는 이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근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많은 걸 봤어요, 보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여기에는 까가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됩니다. 형씨, 오늘 피곤해 보여요. 네, 아기가 밤새 한숨도 못 잤어요. 한숨도 못 잤어요? 전혀 못 잤어요. 그런데요 왜요? 여기에 이유가 나와 있겠네요. 아기가 밤새 울다. 이유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우는 통에. 자, 이것은 이유가 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 아이는 몸이 좀 약해요. 그럼 반찬을 골고루 먹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가시가요. 가시가 몸이 약합니까? 아니요. 가시의 아이가 약합니다. 그러면요 골고루 먹어야 되는 건 가시예요? 우리 아이예요? 가시의 아이죠. 다른 사람에게 먹다,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이런 표현을 써주시면 돼요. 뭐가 있어요? 뭐 먹게 하다, 이런 표현이 있죠. 먹게 하세요,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럼 반찬을 골고루 먹게 하세요,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쓰레기는 내일 아침에 버리면 어떨까요? 안 돼요. 빨리 버려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이유가 이렇게 나오면 되겠네요. 냄새도 나고 지저분해요. 지저분하니까, 지저분해서,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 되는데요. 지저분해서가 되겠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회사에 구인 광고를 찾아보고 있어요. 구인 광고를 찾아보고 있어요. 왜요? 여기에는 목적이 나와야 되겠어요. 그래서 뭐 먹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취직하기 위해서, 취직하려고. 자, 여기에 기 위해서가 나와 있네요.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 구인 광고를 찾아보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이 음식은 솜씨가 좋은 요리사가 만들었기 때문에 솜씨가 좋은, 솜씨 뭐예요? 재능, 능력,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요. 재능이 좋아요, 능력이 좋은 요리사가 만들었어요. 그럼 어때요? 맛있다, 100%죠. 100%인데 여기 보면요 맛이 없다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것을 맛없다 0%로 바꿔볼까요? 자, 맛없다 0%의 표현을 여기서 찾아보면 되겠죠. 뭐뭐을 리가 없다라고 얘기하면 0% 이런 뜻이죠. 그래서요 맛이 없을 리가 없어요. 이 음식은 솜씨가 좋은 요리사가 만들었기 때문에 맛이 없을 리가 없어요. 맛이 없다 0%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한겨울에 그렇게 춥게 입고 다니면 감기에 걸리다. 여기에 감기에 걸리다 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감기에 걸리는 것이 어때요? 당연합니다. 당연한 결과예요. 이렇게 얘기할 때요 뭐가 쓸 수 있어요? 뭐뭐는 법이다, 또는 뭐뭐기 마련이다, 이런 표현들이 쓰일 수 있습니다. 여기엔 뭐가 있습니까? 뭐뭐기 마련이에요. 감기에 걸리기 마련이에요.
한국에서는 한겨울에 그렇게 춥게 입고 다니면 감기에 걸리기 마련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죠. 아주 맛있지는 않다. 먹을만하다. 먹을만하다 무슨 뜻입니까? 뭐뭐 을만하다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그중에 여기서 쓰인 표현은 뭐냐면 먹어요. 괜찮아요. 괜찮다 이런 뜻입니다. 맛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먹어요. 괜찮아요.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자, but, 는데, 지만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되겠죠. 여기요. 아주 맛있지는 않지만 먹을만 해요.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친구들에게 한턱 내다. 돈이 다 떨어지다. 허리띠를 졸라매다. 돈이 다 떨어졌어요. 왜요? 친구들에게 맛있는 것을 사줬어요. 내가 좋은 일이 있어서 맛있는 것을 사주다. 한턱 내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친구들에게 한턱 냈기 때문에 이유를 얘기하는 거죠.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허리띠를 졸라매다. 그러니까 돈이 떨어졌기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매다. 허리띠를 졸라매다 라는 것은요. 이제 아껴 쓰다 이런 뜻입니다. 아껴 써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유와 이유를 찾아봅시다. 친구들에게 한턱 냈더니 돈이 다 떨어져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1번이 답이 되겠네요. 나는 10년 전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기 위해 한국에 왔다. 처음에는 한국말을 전혀 할 줄 몰랐기 때문에 간단한 의사소통도 되지 않아 많이 힘들었다. 하지만 주말마다 어학당에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를 한 결과 지금은 한국 드라마도 자막 없이 볼 수 있게 되었다. 얼마 전에는 토픽 시험에 응시해서 좋은 점수를 받기도 했다. 요즘은 한국 음식을 만드는 것에 관심이 많다. 그래서 지난달부터 요리학원에 등록해서 한식 만드는 것을 배우는 중이다. 나중에는 한식 요리사 자격증에도 도전해 볼 계획이다. 익숙한 곳을 떠나 새로운 곳에 정착을 하게 되면 그곳이 또 다른 고향이 된다고 한다. 그 다음에 어떤 말이 나오면 좋을까요? 자, 여기에는요.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았어요. 한국어를 못했는데 그런데 이제는 어때요? 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에는 한국 요리, 한국 문화에 익숙해지는 과정이 나와 있죠. 그래서요. 이제 새로운 곳에서 잘 적응했어요. 그곳이 또 다른 고향이 됩니다. 자, 또 다른 고향이라고 하면 제2의 고향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2의 고향, 한국은 이제 나에게 있어 제2의 고향이나 다름이 없다, 똑같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이 답이 되겠네요. 한복은 한국 고유의 전통 의상이다. 직선과 약간의 곡선이 조화를 이루어 아름다우며 특히 여자 옷은 짧은 저고리와 넉넉한 치마가 어우러져 옷차림이 단정하고 아담하다. 여름에는 바람이 잘 통하도록 몸과 옷 사이를 헐렁하게 하여 입었으며 옷감은 삼배와 모시를 사용하였다. 삼배는 삼이라는 식물의 껍질을 이용하여 만든 것으로 서민들의 대표적인 옷감이다. 모시는 모시풀의 껍질을 이용하여 만든 것으로 감촉이 깔깔하고 바람이 잘 통한다. 겨울에는 두 겹의 옷감 사이에 솜을 얇게 넣어 누빈 옷을 입었으며 옷감은 무명이나 비단을 사용하였다. 무명은 목화에서 나는 솜으로 실을 만들어 짠 것으로 손질하기가 쉽고 질기며 천이 부드러워 사계절 내내 사용되었다. 비단은 누에고치에서 실을 뽑아 짠 것으로 광택과 촉감이 우수하며 부드럽고 따뜻하다. 그러나 만드는 과정이 어려워 일반 백성들은 많이 사용할 수 없었다. 자, 여기 보면요. 여자 옷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여름 옷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그리고 겨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남자에 대한 이야기는 없네요. 좀 아쉽네요. 자,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다음 글에서 알 수 없는 것, 여자 옷 얘기했고요. 여름, 겨울이 나왔는데
남자가 없네요. 1번이 답이 되겠죠. 자, 한국에서 가족과 친족 간에 부르는 호칭, 부르는 말이라고 얘기합니다. 부르는 말 무슨 말이에요? 제가요, 임준입니다. 그런데 제 아들은 저한테 임준 씨, 선생님 이렇게 부릅니까? 아니요. 아들은 저에게 아빠라고 부르죠. 그런 것들을 호칭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봅시다. 아이는 엄마의 여동생을 고모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이모라고 부르죠. 아이는 아빠의 남동생을 삼촌이라고 부릅니다. 네, 맞아요. 아이는 아빠의 누나를 이모가 아니라 고모라고 부르고요. 아이는 엄마의 오빠를 외삼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니은, 리을이 답이 되겠네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한국의 기후와 계절, 지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옳지 않은 것을 찾아봅시다. 자, 한국을 그리면요. 여기 이렇게 바다가 있죠.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삼면이 바다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 둘러싸여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기는 틀렸네요. 둘러싸여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맞고요. 아, 이거는 그냥 글자가 틀린 겁니다. 내용이 틀린 게 아니라 계절에 따라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날씨가 각각 다르다라고 했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뭐라고 하냐면 사계절 또는 사계절 이렇게 얘기하고요. 각각 다르다라는 말을 뚜렷하다, 확실하게 달라요. 사계절이 뚜렷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자, 한국의 지형은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때요? 동쪽이 높다 그리고 서쪽이 낮다라고 얘기했죠. 서쪽이 낮고 동쪽이 높은 동고서저, 동고서저형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다 틀렸네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조선시대의 천재 시인이고요. 작가의 누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누구일까요? 자, 이 사람은요. 허난설헌, 허난설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작가의 누나라는 뜻인데 이 작가는 누구입니까? 허균이라는 사람입니다. 홍길동을 썼죠. 그리고 천재 시인이라고 합니다. 중국과 일본의 지식인들과 문인들에게 격찬을 받은 시를 남겼다. 맞고요. 아주 유명한 시인이에요. 조선 후기 서민들의 생활 모습을 해학적인 풍속화로 묘사하였다. 자, 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림을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구냐면요. 김홍도 화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훌륭한 왕, 가장 훌륭한 왕 누구일까요? 세종대왕이죠. 세종대왕 하면 떠오르는 뭐예요? 자, 한글이죠. 그래서 세종대왕 하면 한글, 한글 하면 세종대왕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전국을 돌아다니며 조사하여 정확한 지리를 담은 대동여지도라는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누구예요? 김정호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맞는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제강점기는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이렇게 35년 동안 대한민국 땅에 일본 사람들이 와서 통치를 하던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일본이란 나라가 힘이 셌기 때문에 이렇게 넓은 지역을 통치했었죠. 자, 그게 1910년부터 1945년이었고요. 대한민국에 있던 사람들은 아주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1945년 8월 15일에 독립을 했고요. 이제 일제강점기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요. 자, 여기에 베이징이 있고 여기에 상하이가 있었는데 바로 이 상하이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이징이 아니라 상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하면 김구 선생님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강압적인 통치로 많은 한국인들이 고통받았다. 네, 맞고요. 8월 15일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국권을 되찾았다. 독립했습니다. 그것을 광복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이 광복한 것을 기념해서 광복절 8월 15일은 광복절이에요. 그러나 틀렸습니다. 왜요? 1919년이 아니라요. 1945년입니다. 선생님, 그럼 1919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자, 우리 유관순 누나가 3월 1일에요. 3월 1일에 만세 운동을 했죠. 만세! 대한독립 만세! 이런 운동을 했는데요. 그래서 만세 운동, 3일 만세 운동이 있었다.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같이 다양한 국권 회복 운동이 진행되었다. 자, 5.18 민주화 운동은요, 1980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1945년에 일제강점기는 끝났어요. 그래서 너무 최근에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정답은요, 2번이 되겠습니다. 지역 특성을 살펴보기 위한 답사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답사를 하는 순서, 답사 순서를 얘기해 봅시다. 계획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목적을 생각해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준비를 하고 답사를 해야 됩니다. 답사를 하면서 자료를 다 모은 다음에요, 보충을 해야 되죠. 보충을 하고 보고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자, 이런 순서예요. 맞죠? 그래서 목적에 맞춰서 계획을 세우고요. 어디로 가야 할지를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계획 안에 답사 장소를 정하다, 답사 장소 정하기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실제로 답사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요. 목적과 주제를 정한 다음에 답사 장소를 골라야 되는데요. 순서가 바뀌었네요. 그죠? 답사를 하기 전 미리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네, 맞아요. 계획을 세우고 답사를 갑니다. 맞네요. 답사는 필요한 자료를 책이나 인터넷으로 찾아보는 활동이다. 답사가 무엇입니까? 직접 가보는 것. 직접 가보는 것을 답사라고 하는데 책이나 인터넷으로 하는 거 맞습니까? 그냥 답사에 대해서 잘못 설명하고 있습니다. 답사 후 모은 자료를 정리하여 부족한 부분은 보고서 작성 후 보충한다. 보고서 작성이 마지막이에요. 자, 보고서 작성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틀렸죠.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한국의 문화에 대해 설명으로 옳은 것은 K-팝의 인기는 2000년대 말 유럽을 중심으로 아니요, 아시아에서 시작했죠. 자, 그다음에 한국의 청소년들이 가장 즐겨 듣는 음악 장르는 트로트이다. 아니요, 청소년들이 아니라 장년이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프로야구와 프로축구는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대중 스포츠이다. 네, 맞습니다. 야구와 축구를 좋아합니다. 한국은 과거와 달리 외국의 대중문화를 거의 수용하지 않고 있다. 아니요,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틀렸네요.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선거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가장 잘 대변하는 후보나 정당을 지지한다. 선거가 나왔습니다. 시위나 집회는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알리는 방법이다. 시위나 집회가 나왔고요. 국민들은 언론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도 공유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이런 것들은 선거가 될 수 있고요. 시위나 언론, 집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선거, 투표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요, 한국에서의 정치 참여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선거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일부분만 나왔죠. 그래서 전체를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자, 한국은 중화학공업부터 시작하여 경공업의 발전을 이루었다.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경공업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중화공업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이렇게 발전했다. 한국과 무역을 많이 하는 나라는 중국, 미국, 일본 등이 있다. 맞습니다. 가난을 이겨내고 잘 살아보겠다는 한국인의 의지와 노력이 있었다. 맞고요. 한국의 산업구조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여기까지 맞아요. 여기까지 맞는데 개발도상국형이다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선진국형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거, 메인이 되는 거, 이런 것은요 선진국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틀렸네요. 그래서 니은과 디귿 어디 있습니까? 3번에 있네요. 부부로서의 관계를 법적으로 끊고 싶을 때는 합의나 재판에 의해 이혼할 수 있습니다. 이혼이 뭐예요? 부부로서의 관계를 법적으로 끊는다라는 뜻이죠. 만약 양측이 모두 이혼을 원하면 확인을 받아서, 자, 이런 이혼, 결혼 이런 것들은요 가정의 일이죠.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가정법원으로 갑니다. 단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잘못이 있는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보상을 해야 되겠죠. 이 보상을 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돈을 주는데요. 이것을 위자료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남자가 다른 여자를 사랑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이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됐어요. 그럼 누가 잘못했습니까? 남자가 잘못을 했죠. 그래서 이 여자에게 돈을 줘야 돼요. 이것을 위자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한국의 교통수단에 대해서 옳은 것, 택시, 시내버스, KTX가 나왔는데요. 택시는 이동거리가 멀 경우 요금이 적게 나올 수 있다. 아니요, 그런 일은 없어요. 시내버스는 비교적 요금이 비싸고, 아니요, 쌉니다. 정해진 경로로 이동한다. 틀렸고요. 택시는 도로 사정과 관계없이 이동 시간이 비교적 일정하다. 아니요, 도로를 다니기 때문에 차가 막힐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막히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틀렸네요. KTX는 한국에서 가장 빠른 기차로 다른 기차에 비해 비싸다. 자, 여기 보면 KTX가 있는데요. 코리아 트레인 익스프레스입니다. 그래서 고속 기차, 고속 열차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가장 빠르겠죠. 그리고 비쌉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4번이 답이 되겠는데요. 참고로 KTX 같은 경우는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18분 정도면 갈 수 있고요. 서울에서 목포까지는요 2시간 10분 정도가 걸립니다. 아주 빠른 열차, 아주 빠른 교통수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 국민의 정체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맞는 것을 보도록 합시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크게 의식합니다. 의식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의식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많이 생각해요. 의식해요. 자, 다음에 오래된 농경 문화로 인해, 여기까지 맞는데요. 여기까지 맞는데 개인주의적 성향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요? 공동체 의식이 있습니다. 왜냐면 한국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함께 농사 짓고 함께 도우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우리는 하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일제강점기에는 금모으기 운동으로 위기를 극복해냈다. 자, 여기 뒤에는 맞는데요. 일제강점기가 아니라 뭐냐면 IMF, 외환위기입니다. 자, 인터내셔널 모니터리 펀드인데요. 그래서 여기 1997년에 외환위기가 왔습니다. 그때 금모으기 운동으로 위기를 극복해낸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적의 잦은 침입. 잦은 이런 건 자주 침입했어요. 이런 뜻이고요. 외환위기를 극복한 강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되겠죠.
한국의 민주화 운동들이다. 이를 적절한 순서로 배열한 것은, 자, 이제 순서를 배열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도에 일어난 일인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4.19에 대한 것은요, 1960년 4월 19일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오랫동안 집권을 했고 독재 정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찾아보면요, 부정선거, 그러니까 선거를 하는데 옳지 못한 방식으로 선거를 한 것도 있습니다. 3월 15일에 잘못된 선거를 했고 4월 19일에 이렇게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유신 반대 시위 때는요, 1973년에 일어난 일인데, 자, 이거는 1972년에 유신이라는 잘못된 법을 만들었는데요. 이때는 박정희 대통령 시대입니다. 그래서 1973년에 이런 잘못된 법을 반대하는 시위를 했습니다. 6월 민주항쟁은요, 1987년에 일어났던 일이고요. 그래서 민주화를 위해서 우리가 대통령을 직접 뽑아야 됩니다. 이렇게 요구했던 때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은요, 1980년에 있었는데요. 박정희 다음 대통령이 전두환 씨였는데요. 이 전두환 씨의 잘못된 정치 방법을 반대했던 운동입니다. 그래서요, 순서를 보면 1번, 그 다음에 2번, 3번, 4번이 되겠네요. 가나라다를 찾아보면 되겠네요. 가나라다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형벌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국가가 주는 처벌이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해요? 형사재판, 형법에 의한 처벌을 받는데요. 그것을 형벌이라고 얘기합니다. 사형은 법에서 정해진 가장 무거운 형벌로 생명을 빼앗는 형벌이다. 즉, 죽다, 죽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범죄를 일으킨 사람을 죽이는 것, 이렇게 죽이는 것을 사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징역이라는 것은요, 교도소, 우리는 감옥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감옥에 가두어서 신체의 자유를 빼앗는 형벌이다. 네, 맞죠?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벌금은 뭐예요? 쉽게 말해서 돈을 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돈을 내는 겁니다. 범죄로 얻은 물건을 가져가는 것과 같이 명예를 빼앗는 형벌이다? 아니요, 명예가 아니라 재산을 빼앗는 거죠. 돈을 내는 거니까요. 그러면 명예를 빼앗다. 명예를 빼앗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요, 공무원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요, 공무원의 자격을 빼앗습니다. 그걸 박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명예를 빼앗는 형벌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3회 모의고사를 풀어봤고요. 우리 종합시험에 대한 공부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종합시험 꼭 합격하셔서 여러분들의 귀화, 여러분들의 희망 이런 것들을 다 얻어내시길 빕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시 새로운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